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구 142곳, 경북 332곳 등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요. 확진자와 격리자는 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간인 내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이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8개 여론조사 가운데 6개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빙일수록 한 표의 가치는 더 커지겠죠. 나의 한 표가 대선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표라고 생각을 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대구 분기점 4차로에서 도로공사 진행 중입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유천 하이패스 목간 21.5km 지점 갓길엔 승용차 한 대 타이어 파손으로 정차 중입니다. 이 구간들 지나실 때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 전반적으로 흐름 좋은데요. 수성나들목에서 동대구 분기점까지 양방향 무리 없이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 포항 방향 도동 분기점에서 배간 터널까지도 원활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호곡로 공산수원지 삼거리에서 산격대교 방향 산격대교 일대 정체 빚고 있습니다. 공학로 산격중학교 삼거리에서 복현오거리 구간 통과속도 시속 14km로 교통량 몰리고 있고요. 달서대로 유천교 내거리에서 월성교 삼거리 통과하실 땐 통과시간 10분 이상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달성로 신남내거리 방향 고성내거리에서 달성내거리까지도 차량 밀리는 모습이고요. 대학로 경대교 교차로에서 복현오거리도 차량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화원나들목 방향은 도청교 남단에서 침산교 남단까지 교통량 꾸준하고요.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는 신호 2-3번에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국채보상로 용산우체국 내거리에서 신평리 내거리까지는 차량 서행하고 있고 안심로 입성내거리에서 반야월 삼거리 방향은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 북부 내륙과 남부 내륙, 동해안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엔 경북 북부와 서부 내륙, 북동 산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안동 17도, 포항 김천 18도로 어제보다 2-4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0.6도, 습도는 70%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4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네, 민주당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비판하며 30% 득표율을 강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단일화 분위기를 살려서 80%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대전환 선대위는 어제였습니다. 대구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 단일화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야합을 위한 단일화에는 국민에 의한 국민 대통합 정신으로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처음부터 정책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과 혐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에만 매달린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구태 정치를 반드시 사전투표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임을 강조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TK 지역에서 30%가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다면 TK의 기대에 호응하는 역할로 능력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쪽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와 주호영 총괄 선대위원장 그리고 추경호 총괄 선대본부장 등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시당에 참석을 해서 사전투표 동력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선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의식해서 사전투표에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두 후보의 단일화로 자신감을 얻은 듯 했는데요. 네. 사전투표 감시 강화 조치를 통해서 득표수 조작 또는 사전투표만 바꿔치기 등과 같은 조작이나 불법 행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이날 캠페인에서는 대구 시민과 청년들의 정권교체 열기가 아주 뜨겁다. 대구에서 보수표가 가장 많을 때는 88%까지 나온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예. 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하면 오늘 오후 6시까지 또 내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어제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로 인해서 이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구를 방문했을 때 이 중구 남구 보궐선거에 현재 이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 4명 그리고 국민의당 후보가 지금 또 출마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 민주당 후보와 함께 6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일단 당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무소속도 있고 무공천을 애초에 선언했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전에도 국민의당과 합당이 추진되다가 완성되지 않은 적이 있기 때문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언급이나 이 지원은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반면에 무소속 후보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낸 것과 관련해서도 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권영세 이 사무총장이 애초에 복당 불허 방침을 밝힌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일단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복당하겠다면 대구시당과 중앙당의 의견을 듣겠다. 또 당에 대한 기여 의지, 대구 당원과 시민 의사를 들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상 이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가 이 당선돼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 복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네.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때문에 오늘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구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 이 중구 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모습을 드러낼지 이 부분도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 아마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과의 관계성을 내세워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또 내놓지 않을까. 오늘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네. 이 중구 남구에 거주하신다면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도 함께 반드시 하시게 됩니다. 하셔야겠죠. 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와 배달 라이더 협회가 안전한 배달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구시와 전국 배달 라이더 협회 대구지회는 어제였는데요. 시청 별관에서 배달 라이더 종사자 권익 향상과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배달 라이더 협회는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교통법규 준수 등을 통한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에 힘쓰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구시는 배달라이더 종사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권익 향상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협약은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배달과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달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배달라이더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을 하고 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안전한 배달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대구시와 배달라이더협회 협약이 있었다는 소식이었고요. 소식 하나 더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경상북도의 농어민들에게 지급하는 농어민 수당 신청 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지난달 28일까지 접수를 받기로 했는데 신청이 뭐 이렇게 좀 부진한가요? 부진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예상되는 인원의 94.1%가 신청을 마쳤거든요. 하지만 요 6% 정도는 또 신청을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신청 마감 후에 자격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 수당을 올해 4월과 8월에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을 합니다. 네. 올해 최초로 지급을 하니까요. 미처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11일까지 연장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농어민 수당 신청 기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난달에 대구시가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의 66%가 설립에 찬성한다. 87%가 향후에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는데 대구시가 다시 시민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라고 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의사를 확인한 것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 보건복지단체들의 이 반발이 있는데 제2대구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용역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지난해 2월 18일이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고요. 이후에 용역 수행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난해 7월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간 진행이 됐는데요. 용역은 의료원 설립에 따른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지역 보건 의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을 했습니다. 또 지역 간 의료 자원의 불균형 해소와 경북 지역 환자의 수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민 요구와 감염병 위기 시 1차 안전망 역할,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공백 완화, 양질의 의료 적정 수가 제공 등을 고려를 했는데요. 네. 제2대구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민 66%가 설립에 찬성을 하고 87%가 앞으로 이용 의향을 밝혔다는 건 그만큼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였죠. 2월 18일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제2대구의료원 설립 추진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대구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만으로는 감염병 등의 재난을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네. 그전까지는 애초에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 대구의료원 기능을 좀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의견 쪽이었지만 시민들의 여론과 또 시민단체의 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 요구에 권영진 시장도 좀 급선회 했거든요. 이 목소리가 벌써 2년 전이었죠. 2020년 중순부터 좀 제기가 됐습니다. 예. 공공병원 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6.7%가 찬성을 했고 87.6%는 공공병원 이용 의사가 있다. 이런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꽤 높은 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제2대구의료원이 이렇게까지 떠오른 데는 코로나19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전까지는 대구의료원의 위치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는데 예. 이 기능을 좀 확인하게 됐고 특히 제2대구의료원이 설립하게 되면 응급이나 외상, 소아 야간 진료, 장애인 진료 등이 좀 필수적으로 좀 포함될 거다라고 보면서 의료자원 불평등 해소도 기대를 좀 하고 계신 시민들이 많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용역 결과를 보면 제2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걸로 나왔고 시민들도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병원 설립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2대구의료원 청사진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영역 결과가 나왔는 것은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즉 전문가들이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 참여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건단체들은 영역에서 이미 시민 여론을 수렴을 해놓고 또다시 공론화 과정 운운하는 것은 사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시간 끌기가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 타당성 조사 결과에 기반해서 즉각 정부에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구시가 이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뭐 일단 대구시에서는 제2의료원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입장은 필요성이 인정됐다 확인을 했지만 이 사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많아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제2의료원 설립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안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합의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대구 지역 의료계에서는 지역 의료 붕괴를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게 있습니다. 당시 대구시 의사회는 공공병원 신설은 혈세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서 보듯이 경영 적자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시장 투입을 하지 않아서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병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명백한 실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민간 병원과 이 협업을 하면 이 부족한 공공의료를 메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해 2월에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좀 밝혀왔습니다. 이 보건의료단체에서는 민간 병원과의 협업만으로는 또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없다. 이게 코로나 시기에 좀 입증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민간 병원이 존재하지만 이 전국의 공공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지금 뭐 타당성 조사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가 아니면 이후에 공공병원 설립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 보건복지단체들의 의견이고 민간병원과의 협업 부분이 지금 현재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제2공공병원 설립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용역에서 제2의료원 설립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좀 불명확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제2의료원을 건립하겠다 그러면서도 부지 선정이 먼저 되지 않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지 먼저 선정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부지 선정도 하지 않고 네. 영역 결과부터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대구시 관계자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론화 과정을 이제 거친다면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구가 경북과 행정통합을 놓고 우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이 대구시가 3월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서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건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이 좀 드러나지 않았고 공론 절차도 또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게 올해 과연 결정이 가능할까 이 험로가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이 관련해서 이제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지난 1월이었습니다. 각 정당의 대구 제2의료원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답변을 보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답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국민의힘이 밝힌 답변 자료를 보면 제2대구의료원 건립과 지방의료원 강화를 요구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구의료원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줄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의당은 시도 단위별로 의료복지 허브를 구축을 하고 70권역별로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인구 5만 명당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공공의료를 강화를 하고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의료 인력을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인구 1000명당 1명 이상으로 공중보건 인력 확충 계획도 내놨는데요. 이런 답변이 구체적인 답변이 됐을까요? 네, 연대회의는 답변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구체적 실현 로드맵은 없어서 정책 실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제2의료원 대구 제2의료원 설립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안 할 시민분들은 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네. 대구 동부권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결과도 나왔거든요. 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이 민간병원이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다만 두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종합병원, 이 상급 종합병원이 대구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은데 새로운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데 이쪽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병원과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현재 있는 대구의료원도 이 정원만큼 의료진이 충원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하면 의료진 충원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네.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우려를 좀 넘어서야지 이걸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야지 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에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 흐름에 맞춰서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세준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국립대구과학관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과학을 체험하고 또 배우는 곳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국립대구과학관은 성인들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민과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뿐 아니라 취미나 직업교육 등 성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이론 및 실습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수업이 진행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메타버스라는 거는 합성어인데요. 메타라는 말이 이게 가상이라든지 초월이라는 뜻입니다. 버스라는 말은 유니버스. 이거를 이제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많이 나오는 게 보면 3차원으로 가상세계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림도 팔고 한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복사해서 여러 개 계속 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작품을 해가지고요. 올리면 돼요. 이제 태블릿 PC 같은 거는 전문 그림 그리는 곳에다가 자기가 그려서 이제 올리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겠죠. 그렇게 올려서 NFT 아트를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좀 있어요. 그런 데다 가서 다른 분들 그림도 어떻게 그려졌는지 한번 보시고.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곳이라든지 소모임 같은 데 많이 쓰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요즘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그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요즘 어떻게 활용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고 또 할 예정입니다. 이걸 하나 배워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활동 같은 거라든지 다른 걸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온라인 모임도 많아지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렇게 배우면 또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듣고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보니 시민들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민과학교육원에서는 이번 수업 외에도 코딩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우면서 미래 진로를 찾아보는 수업도 열리고 있었고요. 또 미술이나 외국어 수업과 같은 취미 수업 등도 마련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하는 수업을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수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소감도 함께 들어보시죠. 사이트 평생교육원 그거 보고
개도 수업 있다 그래서 신청했어요. 재밌었어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막상 시작하려 그러면은 몰라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설명 듣고 이제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고 하는 방법을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게 되면 저도 활용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애랑 할 수 있는 체험거리 찾으러 과학관 많이 오는 편인데 그 어른도 수업 들을 수 있는 교육원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신청해봤거든요. 앞으로 수업 진행하시는 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 이렇게 다른 수업들도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학부모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수업도 있어서 시간 내서 더 들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희 애들이 중학생이랑 초등학생이라서 관심도 많고요. 저도 또 진로 체험 강사로 지금 수업을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맵사버스 수업을 했습니다. 1시간 거리로 멀리서 갔습니다. 수업들을. 기본 내용은 알았는데 정확하게 몰랐고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보니까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업도요. 네, 어른들도 과학이나 이렇게 정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하시다 보니까 이용객의 연령대도 정말 다양한데요. 아이들만을 위한 수업이나 체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애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시민과학교육원을 운영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국립대구과학관 전혜진 실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N잡러의 시대입니다. 하나의 직업에만 그치지 않고 나의 취미, 관심 및 미래의 직업의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업의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시민과학교육원에서는 그러한 미래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전주기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저희 과학관에는 주로 초등학생과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어린아이는 과학체험을 통해 과학의 흥미를 가지고, 청소년은 미래의 진로에 대한 체험, 성인은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나의 평생 교육을 준비할 수 있으며, 실버층에는 변화하는 과학기술과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시민과학교육원은 성인교육관과 평생교육센터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3월에는 한 달간 운영되는 4주차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참여할 수 있는 1학기제 수업으로 총 12주차 교육이 진행 예정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시민과학교육원의 수업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처럼 포근한 봄 날씨를 계속해서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만큼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